2022년 새해를 맞아 은행권을 비롯한 한인사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대면 시무식은 많이 취소됐지만 화상으로 신년사를 나누며 희망찬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만 강도와 절도 등 10여 건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 개학 전까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개학일도 오는 11일로 하루 연기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박경재 LA 종영사가 지난 1일 전격 귀임했습니다. 지난해 갑질 의혹으로 감찰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귀임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다시 바빠질 것 같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다음 주 대면 수업 전에 학생과 교직원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 이브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인은행권과 기업 그리고 단체들도 오늘 새해 첫 근무를 시작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대면 시무식은 많이 취소됐지만 화상회의나 이메일로 신년사를 나누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들의 가장 간절한 새해 소망은 팬데믹 종식과 가족의 건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계획이 있겠어요. 그냥 코로나만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마음 놓고 우리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만나고 싶고 가족끼리 만나고 싶고 그래요. 글쎄 모두 다 하여튼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나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게 많았어서 그래 올해는 건강하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이제 건강이 먼저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좀 이룩하고자 저 발전을 위해 저의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 있어서 좀 더 다른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새해 첫 근무일을 맞은 한인은행들. 대부분 대면 시무식은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영상이나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새해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We are clearly a better, stronger, and more resilien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many challenges we have overcome, and I believe 2022 may be a breakthrough performance year for the bank. With the positive momentum and energy which we worked so hard to build during the past 2 years, I hope that all of us will continue to excel and prosper in our own position. 2021년도 신축년은 황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해였지만은 2022년도는 이민년 해예요. 호랑이 띠의 해인데 비호처럼 전진하는 그런 해이기를 갖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맞은 새해 첫 근무일. 각자 새로운 도전을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였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의 치안 불안은 여전합니다. 연말까지 강도와 절도 등 1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사면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연말 동안 한인타운에서 강도와 절도 그리고 폭행 등 10여 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한복판에서 강도 사건 3건과 가중폭행 2건 그리고 절도 관련 범죄가 5건 일어났고 차량 도난 사건은 4건 발생했습니다. LAPD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호바트와 세인 앤드루 그리고 베렌도길 인근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중폭행 사건은 한인 밀집 지역인 아이롤러와 캔모어 길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연말 연시를 맞아 금품을 노리는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고가의 시계와 핸드백 등을 지니고 다녀 범죄자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했습니다. 더구나 차량 도난과 차량 내 물품 절도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자동차는 차고 또는 가로등이 있는 밝은 곳에 주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연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새로운 서장이 부임합니다. LA 경찰국은 올림픽 경찰서장에 에런 폰세 캡틴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폰세 캡틴은 현재 LA 경찰국 남부지부 교통부 캡틴으로 28년차 베테랑 경찰입니다. 폰세 신임 서장은 2주 후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올림픽 경찰서장을 지낸 패트리샤 샌도발 전 경찰서장은 지난해 말로 공식 은퇴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은 장중 182.88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도 7%까지 올라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계속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에 힘입어 3조 달러 시총을 기록한 전 세계 최초의 회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오미크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LA 카운티에서 확인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무려 4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양성 판정률도 크게 오르면서 불안한 마음에 검사소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LA 한인타운 곳곳에서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코로나 검사소.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만 4천 명 넘게 발생하면서 코로나 검사소는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확산된다고 해서 사실 학교 보내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네. 전문가들은 연말 행사와 가족 모임이 많은 긴 여유를 지나고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cases are really high, so just want to make sure I don't have the virus itself. Everyone's definitely getting tested right now, especially after the holidays.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검사소는 100여 곳. 한 검사소마다 하루 평균 300에서 400명이 찾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폭증한 검사율입니다. 직장에서 꼭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직장들이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코비드가 걱정이 돼서 혹시 걸렸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LA 통합교육부가 봄학기 개학 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검사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학교에서 또 새로운 테스트 결과를 원해가지고요. 딸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깊이 우려하는 시민들은 코로나 검사와 맞물려 부스터샷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LA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연입니다. 네, 다음 주 개학을 앞둔 LA 통합교육부가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개학일도 하루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첫 개학일을 오는 11일 화요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LA 카운티 내 모든 학교들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12세 이상 어린이에게도 백신 추가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이 부스터샷 접종 간격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FDA가 이번에 승인한 12세 이상 어린이의 부스터샷은 파이자 백신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도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파이자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추가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반겼습니다.
오미크론의 경우 증상은 약하지만 기존 델타 변이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더 많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도움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It appears to be more of an upper airway disease than a lower airway disease. That's good for most Americans. The one group that may be a problem for is very young children, toddlers, who have trouble with upper airway infections. FDA는 이 외에도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 두 번째 접종을 받은 지 6개월 후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나온 것으로 현재 하루 40만 명 넘게 나오는 신규 확진자가 조만간 1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원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 초 코로나가 정점이던 때보단 아직 입원 환자 수가 적지만 확진자 폭증세가 계속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기관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오미크론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가 지난 1일 전격 귀임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총영사가 개인 사정에 의해 귀국한다는 공식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갑질 의혹으로 감찰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이 갑작스러운 귀국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새해 벽두에 귀임한 박경재 LA 총영사. 외교부는 박 총영사가 개인 사정으로 귀국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더구나 박 총영사에 대해 진행했던 감찰 조사 결과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귀임하신 거는 개인 사정으로 올해 1월 1일부로 귀임하시게 된 거다. 그리고 그 감찰 조사나 징계 처분 여부나 이런 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의 신상 정보에 해당되는 거여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기가 어렵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박 총영사의 갑질 의혹 조사는 그동안 한인 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외교부 감찰부서가 직접 파견 나와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교부가 박 총영사의 귀국과 함께 감찰 결과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박 총영사가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이 수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 총영사는 지난해 말까지도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내년에도 열심히 하자는 격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지난 2020년 5월에 부임해 1년 7개월 동안 LA 총영사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이어졌던 항공대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지난 주말 2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항공편 70여 편이 취소됐고 9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동부 지역 겨울 폭풍의 영향도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항과 항공사 직원들이 부족해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이번 주 내내 항공편 취소 지연 사태가 예상된다며 공항에 오기 전에 수시로 항공편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롱비치와 실비치 등 LA 지역 일부 해변가가 폐쇄됐습니다. 이 3,200만 리터에 달하는 하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슨시에 위치한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미처리 호수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역대 유출 사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며 수질이 복구될 때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 해변가를 폐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바다에서는 서핑과 수영 등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핵전쟁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 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가 재차 연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감염돼 격리 중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행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3차 부스터 접종까지 마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접종으로 증세는 가볍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가 나타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1일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주일 평균 하루 감염자가 40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The acceleration of cases that we've seen is really unprecedented, gone well beyond anything we've seen before. 승무원들의 확진으로 하루 수천 편씩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고 The crews supposedly didn't show up. 병가를 낸 소방관들이 폭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을 끌 인력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Literally don't have enough firefighters to staff the amount of first responder apparatus currently in operations. 감염 확산이 특히 심한 워싱턴 DC에선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임시 검사소마다 인파로 북적이고 약국 선반에 있던 자가 진단기도 동났습니다. We are sold out right now. We usually stock it, but we're sold out. So when can I get it? Our next shipment will be till Friday. 워싱턴 DC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겨울방학을 끝내고 돌아오는 월요일 코로나 음성 결과를 지참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진단기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학 이후 소아청소년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오미크론 확산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4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선 접종 대상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4차 접종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폭발적인 확산세 속에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이 4차 접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면역 저하자 등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60대 이상 고령자와 모든 의료 종사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감염력 때문입니다. Omicron is not Delta. It's a different ballgame altogether. We must keep our eye on the ball, act swiftly and decisively. 하루 1,000명 이하였던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주 사이 5,000명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루 확진자가 5만 명까지 늘고 이달 안에 누적 확진자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0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가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16만 명을 넘어선 영국에선 코로나에 감염돼 결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규모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국민보건서비스 전체 인력 가운데 4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려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과 5일 전보다 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국 정부는 학교와 병원 등 주요 부문의 결근율이 최대 2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이 4차 접종까지 과연 필요한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3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36%, 1,850만 명이 접종했습니다. 올해 1억 6천만 분의 백신이 도입 예정인데 3차는 물론 4차 접종까지 가능한 규모입니다. 1년 전 백신 접종 초기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중화항체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지만 두 번 맞으면 훨씬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라서 예방 효과가 오래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화항체 양이 석 달 넘게 지나자 방어 저지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파이자가 3차 접종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결과인데요. 2차 접종 후에는 오미크론 중화항체 저렇게 적었는데 3차 접종 후에는 이렇게 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자 왜 4차 접종까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3차 접종 연구 결과가 한 달만 지켜본 겁니다. 후속 연구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3차 접종 효과도 떨어졌나 봅니다. 그렇다면 또 맞아야 할까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후
역대 최저 사망률 기록 중인 남아공, 그 이유를 내놨습니다. 2번 맞은 걸로는 오미크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중화항체는 부족하지만 침입한 오미크론과 싸우는 면역세포 기능은 70에서 80% 보존된다는 겁니다. 경증이라도 오미크론 감염자를 줄여야 한다면 4차, 5차 접종도 고려해야 하지만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차 접종에 대한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그러니까 입원율, 치명률이 낮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우세종으로 가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한 뒤 4차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중국은 인천에서 중국 텐진으로 가는 대한항공 노선의 운항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항공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을 출발해 중국 선양에 도착한 승객 중 중국인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탑승 전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도착 후 양성이 나온 겁니다. 중국 항공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 텐진 간 대한항공 노선의 운항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인천 텐진 노선은 인천 선양 노선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추가로 허가해준 이른바 인센티브 노선으로 인천 선양 노선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인센티브 노선부터 취소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한 여객기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처음입니다. 당장 텐진에서 귀국하려던 교민들이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통보로 인해서 저희가 비행기표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요. 타 지역에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최소한 4시간에서 17시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이 지금 한국을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선양발 인천행 여객기는 허용하되 인천발 선양행 여객기는 2주간 운항을 정지시켜 이 기간 빈 비행기로 선양에 와서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 돌아가야 합니다. 항공업계에선 출발 전 음성 판정을 받은 무증상 잠재적 감염자까지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국 당국의 제재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6,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입원율이 크게 늘고 있어 보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의 각적 한의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이 오늘 밤 8시에 열립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추첨의 1등 당첨금이 5억 2,200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내일 열리는 메가밀리언스 복권 1등 당첨금도 2억 4,400만 달러로 오르면서 복권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국장에 케빈 김 변호사를 임명했으며 한국계로는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아시안 아메리칸 주민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택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기금 2억 5,8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됩니다. 메트로 애틀란타의 교육청들이 코로나 확진 사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풀턴과 디캡, 클레이턴 카운티, 애틀란타 공립학교는 1월 첫 주에 시작하는 봄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시작하며 대면 수업은 1월 둘째 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천여 채의 주택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화재로 최소 991채의 주택이 붕괴됐으며 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이 산불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연방 차원의 지원도 지시했습니다.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학교도 회사도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며 지난해와 또 다르게 조금은 혼란스러운 첫날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힘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